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클러치 턴오버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농구는 휴식기지만 농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BL을 빛낸 새 얼굴들,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부산에서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 정도 하면은 농구 인기 언제쯤은 부활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저희는 농구로 매일을 즐기며 이렇게 또 농구 팬들이 만드는 농구 방송 클러치 턴오버 107회. 날씨는 좀 꾸릿꾸릿하지만 오늘도 기운차게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은 저는 좀 이제는 지루하겠지만 언제나 선방을 맡고 있는 행복한 KT 팬 킹콩 마스터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혼의 파트너죠. 네, 안녕하세요. KT 팬께 분노한 캐릭터를 물려받은 LG 팬 시레파커입니다. 매우 좋아요. 네. 뿌듯해요. 이걸 물려줄 수 있을 줄이야. 네. 다음 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작년에 KT의 입장이 된 것 같은 원주 DB 팬 원주 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휴식기가 되기 전에 좀 다들 반전을 하고 끝나지 않았나요? 6위와 이제 1승 차이인데 또 저희는 갈등이 되는 게 내년에 또 대학리그 3대 센터가 나오기 때문에 3대장이죠. 플레이오프에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 그냥 7위를 하는 게 나은가. 원래 제가 말하는 KT의 전략이 그거였는데 열심히 하다가 한 7위쯤으로 끝나면은 매우 만족스럽겠다였는데 올해 5%가 터졌잖아요. 최선을 다한 팀한테 하늘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한테 하늘은 좀 운이 따른다 그런 것 같습니다. 히레파크님은 요즘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일단 드래프트 보고 화가 치밀었고요. 뒤에 신인 드래프트 얘기를 바로 다음에 할 거지만 당시에 이제 저희 또 카톡방에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던 도중에 LG 4픽에까지 전현우 선수가 떨어져가지고 모두 한 열의 9분 전현우를 예상하고 있다가 좀 의외의 선택을 현지국 감독님이 하셔서 시에파커님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현우가 떨어질 거를 저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1, 2, 3픽에 전현우는 당연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명진보다는 김준영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전현우가 떨어지면서 입장이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뀌었죠. 매우 많이 바뀌었네요. 어쨌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면접에서 한번 또 광탈하고 왔습니다. 올해 KT는 연승, 저는 면접이 연패. 슬프네요. 하지만 오늘도 기운차게 활기차게 저의 여기서만큼은 좀 기분 좋게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오늘의 순서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리뷰 읽어준 남자와 신인 드래프트 누가 업고 오렀나 리뷰를 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제 유로단전이 있죠. 녹음하는 당일이 12월 2일 일요일인데 최근 또 부산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농구대표팀 이야기까지 1부로 마감해보고 2부는 지금 휴식기에 있는 프로농구 KBL 각자의 좀 전력 보강 소식을 한번 제각각의 의견을 한번 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에 하나의 화제거리죠. 이게 타이밍이 좀 오묘한데 전창진 전 KT KGC 동부 감독님의 한때 전 좀 충격적인 복귀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 좀 KCC 팬분 중에 한 명인 저기 제임스 블런트님이 전화로 출연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신까지 2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희의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고정 코너죠. 네, 리뷰 읽어주는 남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읽어주는 남자. 네, 리뷰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뭔가 농구가 인기가 다시 올렸는지 댓글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언제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먹고 사는 방송인데 저희가 댓글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나 달렸어요. 이걸 또 어떻게 소화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오늘 첫 댓글은 원주산성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현777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라거나 수비에 대해 이미 SK전 직후 지적해주신 분이 계셨네요. 그때 전 몰랐는데 괜찮은 걸까요? 나아질까요? 흑흑. 공격 욕심 많다고 그러던데 스탯 후강으로 진짜 왕노릇 하는 거 못 고치려나요? 근데 외국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스탯이 좋은가요? 이때부터 이대성 선수 얘기 나오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라그나 선수, 저 레바논전을 봤는데 전반에는 아토마토 선수한테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설의 마족 선수에게. 그 선수 마족. 근데 후반 보니까 이제 체력, 라거나 선수의 장점이 체력이잖아요. 진짜 나이를 먹어도 금강불개의 몸에 활동량을 압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라거나 선수가 신장 제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나오는 센터라고 저는 보고가 있어요. 그럼에도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되게 야비해 보이지만 그래도 신장 제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스타일에서는 플러스 득점의 리바운드에 플러스 5씩은 마이너스 5씩은 해야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라거나 선수가 초반에 마족한테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한번 덩크가 찍혔나 그랬을 텐데 그때부터 갑자기 1대1 저기 장판교에서 막 1대1 하는 마냥 열심히 싸우다가 후반에는 팀플레이로 다시 돌아왔죠. 국내에서는 신장 제한이 있으니까 뭐 딱히 큰 문제는 없고 국제 무대에서도 이번 대표팀처럼 좀 밖으로 마족 선수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서서 라거나 선수가 뭐 장신 빅맨 수비한다면 매치업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를 조금만 올려보면 좋아. 이렇게 조금 낮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네. 이대성 선수도 되게 잘했죠. FA 때 벌써 얼마를 받을지 기대가 큽니다. 다음 댓글은 시레파커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프리먼 2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고대가 연대에게 처참하게 지면서 대학농구가 마무리되었네요. 고대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했는데요. 패널분들이 보시기엔 챔프전 2경기가 어떠셨나요? 그냥 저도 고대가 참 이렇게 지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속히 익히 말하길 승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질 때 어떻게 지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전쟁 같은 거 해도 뭘 남기고 이제 돌아가느냐가 중요했는데 고려대는 이번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좀 크게 들었습니다. 너무 2차전을 망했어요. 그냥 너무 풀 한 폭이 안 남기고 진짜 탈탈 털렸어요. 진짜. 아무리 박정현, 하윤기가 있다고 한들 가드진에서 이렇게 밀리면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201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양 학교가 붙은 경기 중에 가장 처참했던 차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현한테 30점을 넘게 주는 거는 좀 가드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33점을 그때 박지현이 넣었거든요. 이정현 스탯하고 잘못 적힌 줄 알았어요. 어쨌든 두 선수에게 합쳐서 2경기 내내 한 50점씩 털리는 모습을 보고 내년에는 고려대가 그쪽을 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 단신에서 대학농구 리그 결승전을 잠깐 짤막하게 다룰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해보고 다음 댓글은 좀 기네요. 내가 처음부터 할 거 그랬나? 네. 리언77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고대는 훈련도 전략 준비도 아예 안 된 것 같았어요. 보면서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정도였고 한 기사의 제목처럼 최악의 졸전을 한 것 같아요. 모두 다 좋은 선수들인데 누가 이렇게 망친 건지. 전현 선수 올해 슈퍼부터 기본적인 선수들 웨이트 관리 및 컨디션 관리까지 이분은 고대의 굉장한 팬이신가 봐요. 장태빈 선수도 오늘처럼 성장 정체라는 얘기를 듣고 주기정 코치님 4학년 때 만나고 들었다는데 그동안 얼마나 케어를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믿거고 소리나 듣게 하고 특히 올해 고대 농구부에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 대학농구 또 다루게 될 때 얘기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망드랩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상처받을다 싶을 정도인데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좋네요. 중대 전력 평가 닥해서 세간의 얘기와 달리 다른 예상을 많이 해주셔서 새롭고 좋네요. 다들 소신 픽했으면. 그리고 드래프트 때 평가와 프로에서의 평가는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니 다들 잘 적응해서 훌륭하게 성장해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고대 팬들한테는 좀 악몽 같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네요. 예, 이런 보통은 대학농구 댓글이 많이 안 다니는 편인데 이번 얼마나 충격이 크셨으면 많이 달라주셨습니다. 다들 뭐 대학리그 뭐 신인 드래프트도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뭐 평가와 달리 어쩌다 또 송곳처럼 튀어나온 선수가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인 추억 속 던스톤님 댓글을 또 다시 한번 한 바퀴 돌아서 원지산성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방송 잘 들었습니다. 선수 뎁스가 워낙 얕아서인지 드래프트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2라운드에 지명 포기팀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프로가 자선단체가 아니라지만 신인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 10년 가까이 농구만 바라본 선수들이 피어보기도 전에 지레 주눅들까봐 농구 팬으로서 걱정도 됩니다. 아무쪼록 신인 선수들에게 좋은 미래가 있길 기도해봅니다. 클턴 여러분 항상 양질의 방송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분이 정확히 맞추셨네요. 2라운드에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이게 거의 예전에 혼혈 선수 드래프트 첫 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5팀이 지명을 해가지고 약간 대란이 발생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그때 이후로 2라운드에서 가장 적게 뽑힌 경우가 아니었나. 그때 최부영 감독이 나갔을 때 올해도 있었으면은 나가셨을지 몰라요. 나가셨다에 나는 커피를 걸 수 있어. 굳이 커피를 거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워낙 선수들 자체 수준이 좀 낮기는 하다는 평가가 있긴 했는데도 2라운드에 이렇게 많은 6팀이었나요? 7팀이었나요? 7팀이 걸렸어요. 네, 그렇게 거르는 거 보니까 좀 놀랍긴 했어요. 3라운드가 계약 기간도 짧고 연봉도 샐러리 캡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는 오히려 한 팀인가 2팀 빼고 다 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구나. 3팀 빼고 다 지명을 했네요. 어쨌든 이런 드래프트의 좀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좀 씁쓸하네요. 다음 어쨌든 저희한테 감기 조심하라고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날씨가 환절기입니다. 추우니까 다들 청취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댓글 가르마님 댓글을 시레파커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잘 듣고 있는 전랜 팬입니다. 주말이라서 오랜만에 느긋하게 집에서 전랜 경기를 봤는데요. 저번 모비스전도 그렇고 이번 주말 LG전도 모두 시청을 했는데요. 할로웨이가 라거나와 베이스의 골밑 싸움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궁금해서요. 아직 이르지만 이번 시즌 장신 용병 중 최고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패널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항상 방송 위해서 열심히신데 수고하시고 날씨 추워지니 감기들 조심하세요. 장신 용병. 얘기 나온 김에 한 명씩 생각을 의견을 돌려보고 갈까요? 저는 마커스 랜드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역시 타짜 우리 랜드리 KT를 2위로 이끈 1등 공신이죠. 시레파커님 어떠신가요? 저는 가르마님 말대로 할로웨이. 할로웨이는 내년에 전자랜드에서 재계약을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은 연봉이 지금 생각보다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전자랜드도 할로웨이가 필요 없을 거예요. 만약에 2m 제한이 풀리면 더 큰 선수 데려와야죠. 어떻게 좀 원주사성님은? 일단은 메이스는 김정규가 있고 할로웨이는 전랜 포워드 군단이 있잖아요. 네. 근데 라틀리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종현 있긴 하지만 함지훈, 이종현이랑 같이 뛰는데 그래도 성적도 그렇고 이 정도면 라틀리프가 팀플레이 측면에서나 개인 기록 측면에서나 뭐 제일 훌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게 라거나는 용병이 아니에요. 국내 선수죠 이제. 이거 그러면 오세근도 같이 껴야 돼요. 오세근도 용병급이거든요. 김민욱도 넣죠 그러면은. 아니, 김민욱은 왜요? 김민욱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 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기록이 지금 점수가 두 자리점 점수네요. 그럼 빅맨이 아니 근데 수비가 안 되잖아요. 몸싸움이 돼요? 몸싸움 열심히 해요. 못 막을 뿐이야. 자, 우리는 30점 주고 40점 넣어서 이기면 돼. 어쨌든 그런 서로 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즌이 초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차후에 저희도 방송에서 다룰 거지만 오늘 내에
지금 정병 교체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최후의 승자는 누굴지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댓글은 짧네요. 김호준 팬카페님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되게 정치적인 댓글이 달렸네요. 뭐 정치도 좋아할 수 있죠. 농구를 좋아하면서 사람은 흥미가 다양하니까. 중대 전력 분석가님 진짜 멋지시네요. 최고입니다. 이 친구는 좀 저보다 좀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참 많습니다. 볼 때마다 참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도 좀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래 좀 초청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았어요. 이게 저희가 다들 일반인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직도 있고 원주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원주에 사시는 분 출석률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춘천. 고향 원주지만 춘천. 현재는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좀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꾸준히 모여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댓글은 또 다음 댓글을 원주 선생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이스 예님인데요. KBL 드래프트가 끝났네요. WKBL 드래프트 예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막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리뷰 읽어주는 남자의 약간 스피노프. 시레 파커와 함께하는 여자 WKBL 신인 드래프트 예상 코너. 와. 사실 저 이 방면으로는 시레 파커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원래는 자기가 오늘 못 나올 걸 대비해서 저한테 거의 리포트 수준으로 논문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이걸 좀 대신 읽어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인이 오셨으니까 본인에게 좀 마이크 독점을 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좀 드래프트 뭐 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요. 왜냐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 약간 본인의 말에 책임감을 많이 실는 것 같아요. 원래는 좀 후훅 벗는 맛이 있었는데. 일단 드래프트는 1월 8일? 1월 8일 2019년. 네. 우리 11시쯤에 아마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릴 겁니다. 좀 색다르네요. 왜냐면 이번에 여자농구의 스폰서가 우리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직은 순위가 안 나왔잖아요. 가서 여자농구는 가서 순위를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이렇게 막 좀 뽑힐 만한 순위대로 한 10명 그 정도 채워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8명? 생각나는 선수만큼 좀 하면서 간단한 사유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자 농구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겠습니다. 일단 1순위는 다들 아실 거예요. 박지현 선수. 일단 숭이여고 선수고 이미 국가대표팀에 다녀왔고 182cm에 신장이 185로 나와 있는데 자기는 182래요. 자기 말이 맞겠죠. 컴바인 안 하나요? 컴바인? 제가 키 컸다고 물어보니까 182래요. 그래서 선수가 당연히 1순위는 어느 팀이나 데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뭐 2순위까지도 제가 볼 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인성여고의 이소희 선수가 2순위고 이 선수가 이제 제 청소년 대표 때 호주를 꺾는 데 1등 공신이었죠. 이제 돌파가 좋고 개인기가 좋고 수비까지 되는 가드인데 프레임이 너무 얇아요. 김진영인가요? 약간 김실의 느낌인가요? 아니요, 김진영 느낌이에요.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아니, 김실에는 그래도 웨이트가 탄탄한데 그리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김실에는. 그래서 몸싸움을 해도 이 선수가 크게 밀리진 않아요. 맞다. 이분이 시레 파커인 걸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 아니, 그거는 보면 양동근이나 김실애나 이 두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키가 180 언저리예요. 180이 안 되거나 180이 조금 넘거나 이런 선수인데 190이랑 몸싸움을 해도 안 밀려요. 이게 밸런스가 좋아서 그래요. 밸런스가 좋다. 근데 김진영은 큰데 이제 드리블이나 이런 건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몸싸움이 픽픽 밀리잖아요. 그거는 밸런스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갑자기 궁금한데 밸런스를 잘 잡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움직임이 이제 농구 선수라면은 상하 좌우 그리고 대각선 이렇게 6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솔직하게 그렇게 만든 선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할 때도 못 따라가고 리바운드 싸움 할 때도 이게 참여도가 늦어져가지고 밀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2순위까지는 인성욕구 이소희 선수였고 저희가 오늘 조금 시간이 빡빡하다 보니까 조금만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3순위는? 3순위가 온양여고 신이슬이고 이제 4순위가 아마 온양여고 최지선일 겁니다. 온양 콤비네요? 네.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결국은 온양여고가 이번에 준우승만 5번 했을 거예요. 우승 1번, 준우승 5번. 거의 홍시로급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러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에는 두터운 선수층도 있었지만 결국 이 둘이 해결사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포지션이 가든가요? 한 명은 가드고 한 명은 센터인데 최지선이 178인데 센터를 봤어요. 근데 이 선수가 3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센터도 하면서 3점도 던지는데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센터인데 왜 리바운드를 안 잡냐고. 성공률은 김현민이 3점슛 던지는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안 들어가네요. 가끔씩 하나. 수비가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5순위, 6순위. 그럼 두 명씩 해주시죠. 그러면. 네. 5순위는 이제 단국대학교에 이제 이명관 선수가 얼리로 나온다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그래서 얼리로 나오냐 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얼리로 나오면 4순위 아니면 5순위 그 정도를 예상하는데 일단 5순위. 네. 6순위는 그러면은 6순위는 동주여고의 이윤미 선수라고 포워드 있는데 사실 이 선수가 대표팀에 왜 안 뽑힌지는 전 모르겠어요. 언제나 그건 미스테리죠. 두 선수 다 장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다면? 둘 다 포워드에 175cm의 키가 똑같아요, 둘이. 좀 보기 드문 그래도 여자 치고는 장신 자원들이네요. 근데 이명관 선수는 약간 좀 체격이 되게 좋아요. 웨이트를 잘해서. 그래서 올라운더로 뛰었거든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약간 르브론 제임스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해요. 오늘 본인 얘기 많이 나오시네요. 대학 리그에서 르브론 제임스였어요. 이 선수가.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다 하는 선수. 요즘 대학리그 선수가 WKBL에 진학이 된다. 취업하는 경우가 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7순위, 8순위 4명 남았어요. 네. 7순위는 아마 분당경고 임예솔 선수가 나오면은 할 거예요. 유급을 할 수도 있어요. 유급이요? 유급 설이 있었어요. 썰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분야에서 이제 손을 떼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관심을 안 갖고 아예 가질 않거든요. 예정이 식었나요? 식었죠. 아이고. 많이 식었죠. 떠나간 사랑. 임혜수 선수 그리고 8순위는? 8순위는 숭이여고의 성가희 선수. 성가희 선수. 둘 다 포지션은 가드인가요? 그러면? 임예솔 선수는 가드고 이제 성가희 선수는 포워드 겸 센터임. 둘 다 장점을 간단히 표현해 주신다면? 임예솔 선수는 일단 경기 운영 능력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등학교 수준의 경기 운영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선수. 레베루가 다니다는 거. 네. 근데 2번이나 좌우 십자인대를 2학년 때 좌를 다치고 3학년 때 우를 다쳤나 그랬을 거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양쪽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1학년 때 이제 박지 선수랑 둘이 완전히 호흡을 맞춰서 분당경고에
천하를 이끌었죠. 뭐 그런 좀 우여곡절이 많은데 잘 돌아왔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직도 회복 중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중간에 다쳐서 아마 재활을 이제 프로에 가서 해야 될 거예요. 아, 또한 무슨 프로야구에서 아마 야구 한 150구씩 던지는 선수가 있으면은 뽑아놓고 1년 쉬게 하잖아요. 토미존 수술 받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삼성생명의 윤예빈이랑 똑같아요. 아, 그럼 한 2년 봐야 되네요. 2년은 아니고 이 선수는 수술이 잘 돼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죠. 한 2, 3개월 남았는데 가서 만약에 제대로 키운다면은 제가 볼 땐 박지현이 다음 정도? 포텐은 좋네요. 이런 걸 보면 그 복권으로 참 긁어보기 좋은 선수네요. 네. 두 선수 남았습니다. 9순위, 10순위. 마지막 2명 한번 얘기해 주죠. 후는 인성의 이채은. 10순위는? 10순위는 온양의 노은서. 아, 이런 걸 들어보면 제가 얼마나 이쪽에 관심이 없는지 알게 됩니다. 저도.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9순위 이채현 선수는 제가 워낙 시레퍼커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칭찬 퍼레이드 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얘는 천재예요. 제가 단장이면 1라운드 1순위에 뽑습니다. 오, 박지현을 제치고? 네. 진짜? 근데 왜 9순위예요? 일단 부상으로 1년을 쉬었어요. 사실 1라운드 후반 얘기가 나오고 지금 2라운드 초반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부상을 1년을 쉬면서 자기 기량을 못 뽐냈고 이 선수가 팔 길이가 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개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땐 포인트 가드를 봐요. 근데 수비를 할 땐 얘는 센터를 봐요. 르브론이에요? 인성여고가 작아서. 근데 센터를 보는데 아마 결승전이었을 거예요. 주말 리그. 주말 리그가 제일 중요한 대회거든요. 체전하고. 근데 이제 센터랑 1대1을 하는데 17번의 수비 상황이 있었어요. 1대1 상황이. 근데 2번밖에 안 뚫렸어요. 오. 그러니까 버티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선수는 프로에 가면 1번을 봐야 되거든요. 키가 172니까. 근데 원래 사이즈 다운이 되면은 이제 박준영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고려대 박준영 선수. 아, 이번에 1라운드 1순위로 KT로 간 선수죠. 몇 번인지 모르겠어. 이제 프로에 그 대학교에서는 4번을 봤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프로에 와서는 3번을 봐야 되는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가장 문제라고 서동철 감독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게 스피드가 느리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피드가 느려서 그리고 외곽 슛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이채은이는 이게 스피드만 따지면 WKBL 원탑이에요. 제가 본 선수 중에 제일 빨라요. 네, 진지하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색안경을 끼고 얘기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주관 몇 퍼센트, 객관 몇 퍼센트? 아니 단거리 스피드는 이거는 진짜 경기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백코트에 있다가 저 상대 골대에 있어서 골을 넣고 있어요. 벌써. 이대성이에요? 김치래보다 빠른가요? 그러니까 여자로 따지면 김치래보다 빨라요. 그 정도 평가. 왜냐하면 부모님이 육상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참고로 이채현 선수는 지금 삼성생명에 있는 이주연 선수의 동생이죠? 네, 그렇죠. 똑같이 생겼어요. 사진을 보면 신기합니다. 똑같이 생겨서 둘이 같이 뛰면 재밌을 거예요. 네, 둘이 같이 뛰면 수비가 헷갈리겠어요. 9순위 하나 10순위를 좀 홀대했는데 마지막 10순위 노은서 선수 맞죠? 네. 온양여고. 간단히 평을 좀 해주시죠. 포워드인데 이 선수 시그니처 무브가 있어요. 스핀 무브를 진짜 잘해요. 근데 스핀 무브가 이제 좀 머리가 지능이 좋은 선수도 있잖아요. 수비하는데 다 읽어요.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말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은서가 1라운드 3, 4순위에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 처음엔 30번씩 몰아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즌을 거듭할수록 이게 읽히더라고요. 아, 전 처음에 이게 진짜 좋은 기술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읽히면서 점수가 확 줄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군요. 어쨌든 저희 짧은 스피노프 코너 시에파커와 함께하는 여자농구 드래프트 예상 이렇게 10명의 선수를 예상해봤습니다. 2019년 1월 8일 날 드래프트가 이뤄질 예정이고 그때 되면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댓글 그래서 그분 컴파운님 남겨주셨는데요. 시즌 1과 달리 대학농구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좋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컴파운님께는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릴 일이 있는데 저희한테 좀 큰 금액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오늘 사정이 생겨서 원래 평소에 녹음하던 강남 쪽이 아니라 지금 홍대 쪽에서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대여 비용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뷰 읽어주는 남자 코너를 마치고 다음 코너인 신인 드래프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언제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이렇게 또 피드백 얘기 드리고 또 저희 코너로 잘 써먹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오늘 신인 드래프트 누가 얻고 그런다 코너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1월 갑자기 30, 29, 26일이었죠. 저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이제 KBL을 빛낼 새 얼굴들이 모두 총 1명, 2명, 3명, 4명, 13, 잠깐만 몇 명이지? 21명이에요. 네, 21명이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네요. 21명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드래프트 코너는 뭐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간단한 자기 평가와 그리고 잘 뽑은 팀, 못 뽑은 팀 그리고 좀 나는 이 선수를 주목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 팀 변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드래프트에 대한 간단한 본인의 생각,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시레파커님 얘기해 보시죠. 일단 KT. 네. 왜요? 1순위죠. 네, 왜 저한테 왜요? 1순위부터 얘기하려고요. 예. 박준영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KT는 제가 볼 때 길게 보고 박준영을 뽑았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그 살을 빼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너무 둔해졌어요. 살 빼는 전문 전자랜드인데. 그러니까 강상재처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살을 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그냥 1순위, 그냥 순위별로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걸로 하면서 넘어가 보죠. 그러면은 원지산성님은 어떻게? 일단은 박준영은 KT에서 왜 뽑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요. 왜냐면 4번에는 김현민, 이정재, 김민욱 있고 3번에는 양홍석, 김영환 있고 그래서 몇 번으로 쓰려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서동철 감독님이 고려대를 떠난 거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뽑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활용에 대해서 그 선수의 기량을 떠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팬들도 그렇고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박준영은. 사실 박준영 선수 사실 올해 KT가 얼리를 노린다는 소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좀 대역급 얼리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약간 빈틈 시장을 노리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가 막상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생각했던 선수가 그래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박준영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박준영이 잘하는 선수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대학리그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게 대학리그에서 먹힐 레벨하고 프로에서 먹힐 레벨 차이가 있거든요. 기술이나 그런 거에서. 저는 박준영에 대한 기대가 이번에 팍 꺾인 게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인가? 1차전에서 이정현한테 떡볼락을 당했습니다. 그 레이업을 뜨다가 그런 좀 평범한 운동신경으로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살을 독하게 빼던가 강상재나 박상호처럼 슛을 갖추던가 그래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큰 활약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빅맨진도 단단하고 길게 보고 키우겠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솔직히 이 선수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실링을 보자면은 아직 포텐이 남아있나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들긴 합니다.
박준영 선수 장점이 일단은 발을 잘 놓는다는 거, 그리고 잘 들어가는 날은 미들슛도 잘 들어간다는 게 장점인데, 프로는 일단은 장신 용병도 있고 3초를도 없고 해서 그 장점을 어떻게 찾아서 쓸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김현민이나 뭐 이 김민욱이 부상 당하지 않는 이상은 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키가 한 3cm만 더 컸어도 그냥 함지훈 스타일로 볼 수 있긴 한데 키가 좀 애매하고. 함지훈보다 더 문제인 건 팔 길이에요. 악어팔이죠. 악어팔. 팔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1순위에서 기대가치보다는 물음표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KT 그냥 팀별로 그러면은 뽑은 선수들 쭉 얘기해 보는 걸로 하죠. 10개 팀 간단히. 3라운드 뽑은 정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상명대 가드였고, 그리고 이번에 KT가 모비스로를 맡았어요. 원래는 드래프트 끝나는 거는 모비스가 유재학 감독이 잘하는 건데 1순위 뽑았다고 이렇게 한 명 추가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두 선수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3라운드 4순위로 3라운드 4라운드 뽑힌 선수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화이팅. 딱히 정보가 없네요. 그러면은 거의 1라운드만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이 두 번째 팀 KGC를 얘기해 볼까요? KGC는 변정현 선수와 그리고 3라운드에 홍성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상의 1픽이죠. 승자죠, 드래프트. 자기 원하는 선수를 다 뽑았네요. KT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변준영 있었으면 허훈, 변준영, 양홍석 거의 뭐 약간 이조추의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KT는 변준영을 안 뽑은 게 맞아요. 여기서 또 재밌습니다. 허훈이랑 변준영이랑 분명히 붙으면 무조건 싸워요. 여기서 주먹 쥐고 싸운다는 건가요? 아니면 코트에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니 공 서로 달라고 그러면 싸운다니까요. 번갈아 쓰면 되잖아요. 이거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김실의 그레이처럼. 아니 김실의 그레이보다 훨씬이죠. 얘네는 아예 조화가 안 돼요. 김실의 그레이는 그래 조화라도 되지. 이게 옛날에 그 미러키 벅스에서 몬타 앨리스하고 브랜든 제닉스가 그러니까 득점력 좋은 가드 두 명이 뭉쳤을 때가 있었거든요. 다 볼 달라고 그거 내가 넣겠다고 하다가 팀이 망가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나 보네요. 어쨌든 KT 오지 않았으니까 저는 KGC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가드잖아요. 앞에서 휘저어줄 수 있는 지금 딱 필요한 포지션에 뽑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 번에 가드 리빌딩을 했어요. 박지훈과 변준영을 뽑아서 거의 5색은 박지훈, 변준영, 양희종이면 어떤 팀한테도 밀리지 않은 스쿼드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후반기 때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변준영 선수가 동국대에서는 자기가 맡은 짐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KGC는 좋은 좀 로스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리딩을 좀 보조해줄 수 있는 양희종 같은 선수도 있고, 그래서 좀 박지훈 선수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면 올해 가장 유력한 신인왕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3라운드에 뽑힌 홍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 대학 동문이기 때문에 동국대 화이팅, 남산 코끼리들. KGC가 둘 다 동국대를 뽑았네요. 네, 동국대 선후배 사이죠. 네. 취업 다시 됐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렵게 또 재수생이에요. 드래프트도 요즘엔 재수생들이 드래프트 나옵니다. 이번 드랩이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죠. 좀 생각지 못하게 지명이 됐는데 좀 잘 되길 바랐고, 그럼 3순위 현대모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라운드에 서명진, 3라운드에 천재민 선수를 지명하였습니다. 유재학 감독님이 서명진 뽑은 이유가 지금 로터리 기량은 아니지만 이전 드래프트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가르쳐서 키울 수 없는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비스 팬들은 서명진 어떻게 키울지 약간 기대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서명진 선수를 저도 드래프트 좀 보기 전에 약간 경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직접 찾아가 보진 못했으니까 중고등부명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이 선수가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볼을 뿌려주는 퓨어 가드 유형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듀얼 가드 유형에 좀 더 가깝고 밖에서 슛과 돌파가 좋은 유형인데 그래서 잘 크면은 양동근의 후계자처럼 쓸 수 있지 또 하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도 길게 한 3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나이 또래가 나왔던 그렇게 대학에서 물들였던 좀 시간을 보냈던 그런 세월이 있어야지 않을까. 당시 좀 거의 현장에서는 대학 형들한테 좀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이. 그래서 웨이트부터 착실하게 달려야 되지 않을까. 약간 서명진 선수 보면 이전에 부산중앙고에서 청기범 선수 할 때 좀 생각이 나거든요. 아, 그때 센세이션했죠. 정말 센세이션했는데 청기범 선수가 서명진 선수보다 인사이드로 더 많이 파고드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대1을 해요. 뭐 슛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돌파한다거나. 그래서 더블팀이 붙으면 적절하게 딱딱 빼주고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실히 파악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양동근도 처음에는 슛 없는 가드다, 약간 단신 가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몸 좋은 가드다. 네, 몸 좋은 가드다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유재학 감독님이랑은 좀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청기범 선수 얘기하니까 제가 2012년에 전국체전을 보러 대구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경기가 경복고하고 부산중앙고 경기였어요. 그때 이종현, 최준용이 같이 뛰는데 포스트로 청기범이 혼자 다 들어가서 다 뚫고 포스트업 치고 패스 뿌리고 슛 넣고 다 하더라고요. 진짜 매직 존슨 같은 느낌.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못 클 줄은 몰랐었다. 그래서 얘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고교와 여기 프로 레벨은 좀 다르다 많이. 대학 안 간 게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시네파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서명진 선수 뽑은 게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명진 선수가 일단은 17세 이하 그 세계 선수권 그걸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세대가. 아, 그렇죠. 미국과 8강전을 치르기도 했고 프랑스를 꺾기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세대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주축 선수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 위에는 이정현이라는 굳건한 주전이 있었죠. 이정현도 있었고 김동준도 있었고 아마 이우석도 있었을 거예요. 아, 지금 경희대에 있는 김동준 그리고 고려대에 있는 이호석 선수를 말한 겁니다. 근데 이때의 주축은 분명히 이정현 선수 그리고 고려대 신민석 선수 연세대에 있다가 미국으로 간 양재민 선수 군산고 듀오가 다 했네. 그리고 서문세찬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1년 유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발목 부상 때문에. 근데도 이제 지금 고려대로 진학이 거의 확정된 최성현 선수에 비교해서 전주고등학교의 최성현 선수에 비교해서 제가 볼 때 나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재학 감독이 결국 모험수를 택한 거잖아요. 복권을 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실물보다 현금보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유재학 감독님이 그때 서명진 선수가 클 때쯤 되면 한 20년을 모비스에서 집권하는 거거든요. 포포비치네요. 네. 근데 그때 되면 아마 양동근 선수는 은퇴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동근 선수가 모비스의 감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책임이 양동근 선수에게 넘어가요. 양동근 선수가 이제 서명진 선수를 키워내고 자기가 성장시켜야 돼요. 그때 되면은 좀 성장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연 양동근 선수도 유재학 감독만큼 가드를 키워낼 능력이 있냐? 저는 그쪽에 더 관심이 가요. 신인이 아니라 감독의 역량에. 좀 신기한 좀 새로 좀 신선한 의견이네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설을 들어가지고 모비스가 올해 끝나고 누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설을 들어서 시래 꼭 맛있죠.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서명진 선수가 자리가 있을까? 자리가 있을까? 저기 바로 옆에 저기 민트색 유니폼 입은 팀도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 팀 큰 선수 데려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네. 그리고 3라운드에 뽑힌 천재민 선수는 올해도 연대 또 드래프트상 최초로 연대가 선수가 안 뽑힐 뻔했는데 또 뽑아갔습니다. 화이팅. 네. 3라운드에 뽑힌 선수들에게는 화이팅하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그리고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LG는 김지영 선수하고 2라운드엔 상명대 김성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둘 다 어리 선수예요.
근데 김준영 선수를 제가 알기로는 1라운드에 뽑아준다고 하고 아마 얼리를 하라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리 작업을 한 거네요. 약간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정도면은 작업을 걸 정도면 기대치가 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혁 코치가 김준영 선수를 가르쳤었잖아요. 그렇죠. 3일 상고. 네. 그때 본 재능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번뜩번뜩. 네. 저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픽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현우가 남아 있었잖아요. 아직 남아 있었죠. 전현우 선수를 생각하자면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 솔직히 올해가 아니었으면 1픽도 가능한 선수였고, 그러니까 올해 성적이 나온 게 아니었으면 작년 성적이었으면. 잠깐 잘못 이해할 뻔했어. 올해 드래프트가 아닌데 1순위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티어 가치를 전체 실링을 보자면 제가 볼 땐 전준범 선수 정도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잘 크면. 네. 전준범 선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선수를 이 선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내년에 갔다라도 내년에 작년 성적이 나오면 박정현, 김경원 다음일 수도 있어요. 전현우가? 네. 아니면 그 앞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포워드가 필요한 팀들한테. 그럼에도 김준영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분노한 LG 팬이 된 거죠. 뭐 여러모로 가장 미스테리한 선수입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지금 원주 선수님은 타팀 팬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LG 감사하고요. LG가. 근데 김준영이 경기를 많이 못 봤어요. 워낙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근데 한 영상을 찾아보면 슈퍼면 깔끔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장점이 엄청 빠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체중도 너무 60kg대라고 들었는데 제 작은 키에도 그 정도면 체중 미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키울 건지가 궁금해요. 요즘엔 아마 그 병역 비리 때문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여기보다 더 뺐으면은 면제예요. 진짜. 참 좀 애매합니다. 네. 2라운드에 뽑힌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린데 올해 상명대에 좀 그런 선전에 에이스였죠. 근데 이 선수가 키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그게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 선수 진짜 완벽한 2번인데 리딩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키라도 183, 4 정도라도 나왔으면 좀 빨리 뽑혔을 텐데. 근데 득점력 하나 확실하거든요. 고려대학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나요? 36점인가 넣었던 경기 있어요. 그때가 졸업반 선수 4학년이 빠지긴 했지만 그 정재현 선수들 앞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가 또 이렇게 연습으로 회복한 전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 전에 슛을 잘 넣는 이유가 그 워낙 자기가 슛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1시간 반씩 커리 영상을 보면서 슛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슛 릴리즈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그 슛도 좋고 한데 신장이 너무 2번으로 뛰긴 작다는 거. 윙스팬도 182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79 정도의 키에 좀 애매하죠. 이거 거기다 LG라서 김실의 그레이 안 그래도 작은데 김성민 선수 뛰면 너무 작아요. 어쨌든 그래서 좀 LG는 좀 미스테리하기도 좀 했습니다. 약간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오비스랑 좀 LG랑 둘 다 얼리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과거의 얼리 사례들을 보면 허웅 선수부터 시작해서 뭐 송교창 선수, 뭐 정혁은도 있었고, 네, 정혁은 선수 그리고 이제 유현준 선수까지 다 보면은 양홍석, 네, 양홍석 선수도 있고 그 해에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1순위를 다툴 수 있을 만한 역량의 선수가 이제 로터리에 뽑히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서명진이나 김준영은 로터리에 1순위도 아니고 로터리에도 못 들어갈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작년 드랩 기준으로 얘기하죠. 작년 드랩 기준으로 서명진이 나왔으면 1라운드 후반이라는 얘기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이 뭐 김준영 선수가 그때 정상적으로 내후년에 나온다. 그래도
저는 1라운드 중후반이라고 생각하고 서명진 선수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얼리 선수들을 빨리 뽑는 게 약간 의외다. 그게 이번 드래프트 약간 컨셉인 것 같아요. 적시 전략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복권을 많이 뽑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픽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오리온의 픽 선택은 동해 교실대를 중퇴한 일반인들의 조한진 선수, 그리고 3라운드에는 중앙대 강병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포를 일반으로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교포를 안 치면은 조한진 선수 일반인 참가 출신으로 가장 높은 순위 뽑혔거든요. 교포까지 치면은 그때 옛날에 김호범 선수가 2순위로 뽑힌 적이 있긴 한데, 굉장히 여기도 전현우가 남았는데 조한진을 뽑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재 선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완전히 일반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일본에서도 국내 농구 지도자한테 지도를 계속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전혀보다 먼저 뽑힌 이유가 트라이아웃에서 되게 슛이 폼도 깔끔하고 잘 들어갔다고 해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신장도 192가 되고 슈터로서. 그래서 허일영을 생각하고 뭐 그 정도 튀어는 안 되겠지만 뽑은 게 아니라 대박이죠. 왜냐면 이번 드래프트는 워낙 직전감이 없으니까 감독님들이 뭐 인성과 가능성 그리고 벤치에서 박수 치는 태도까지 본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벤치에서 분위기라도 띄워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뽑은 게 아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벤치에서 화이팅을 불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DB도 저번 시즌에 벤치에서 진짜 열심히 박수 치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다른 종목이긴 한데 요즘 이번에 다른 프로배구에서 지금 시즌 1승도 못 거둔 팀이 남녀에 한 팀씩 있어요. 보면은 벤치가 그렇게 침울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 그거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4차전에 나왔잖아요. 크리스 세일이 그냥 한번 욕하면서 외치니까 애들이 갑자기 8, 9에 9점을 내요. 역전해서 이겼어요. 우승했어요. 그렇죠. 이제 약간 그 멘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라는 거죠. 어쨌든 오리온 픽에 대해서 시레파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한진 선수에 대해서 이전 방송에서 이제 중앙대 전력 분석관 병규 씨, 네, 병규 씨가 굉장히 좋게 평가했잖아요. 그 호평했죠. 자기랑 무슨 1순위를 뽑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죠. 중대니까. 네. 그거 듣고 딱 오리온이 뽑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리온이 솔직히 좀 의외 픽들을 많이 선택하잖아요. 추일승 감독님도. 미지의 선수를 좀 많이 뽑는 편이죠. 그래서 추일승 감독님은 원래 1순위가 나와도 서명진을 뽑을 거라고 공헌을 많이 하시죠. 근데 가드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약간 좀 복권을 긁는다. 그래서 조한진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선수면은 진짜 뭘 해도 이빨 좀 털 텐데, 조한진 선수는 진짜 정보가 없어요. 유튜브를 좀 뒤져보려고 했는데 또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냥 좀 몸이 좀 좋고, 뭐 포워드로서 팔 길이가 되게 좋더라고요. 198이 나왔으니까 팬이. 어쨌든 D리그가 있었으면 이 선수의 모습을 좀 볼 텐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일본 대학에서 온 선수가 아마 지금 KB스타즈 감독하고 있는 안덕수 감독님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쯤이니까 오정균 선수라고 모비스에 뽑혔던 선수도 일본 대학에 썼는데 한 경기도 못 뛰고 3대3으로 갔었죠. 이번엔 좀 어떤 선수, 이런 선수가 또 나오면 또 이제 외국에 뛰다가도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어쨌든 좀 기대가 됩니다. 3라운드에 뽑았던 강병현 선수 화이팅. 이 선수도 좀 노력파 선수인데 부상이 좀 너무 잦았어요. 네. 이번 드래프트에 특이하게 강병현과 이상민이 또 뽑혔습니다. 어쨌든 저는 작은 강병현 이상민 선수 화이팅. 그리고 탑10 나왔습니다. 전자랜드는 드디어 전현 선수가 여기 뽑혔어요. 진짜 전자랜드로서는 워낙 포워드가 많으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키우겠다 하고 뽑은 것 같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뽑으면 작년 같았으면 진짜 절대 뽑을 수 없는 픽 순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3점 성공률이 거의 40%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3점 성공률도 떨어지고 약간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한 게 이렇게 순위가 많이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현 선수가 전자랜드에 뽑힌 거는 본인한테 되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정영호 선수가 군대를 가고 팀에 대학 선배가 둘이 있습니다. 직계 선배 둘이, 강상대 선수와 김낙현 선수.
그래서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고 저는 이번 드래프트에 진정한 스틸 픽을 뽑은 팀이 전자랜드가 아닐까. 얻어 걸렸어요. 진짜. 가만히 있다가 진짜 박이 막 굴러와가지고 안겼어요. 근데 NBA에 보면 미켈 펄츠라는 신인도 슛폼 한번 망가지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슛 밸런스와 폼을 3학년 때처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NBA 드래프트에서 올해 여름에 있었던 NBA 드래프트 덴버 너게츠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라는 선수를 뽑았거든요. 14순위로. 원래는 로터리 5순위 안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허리 부상 때문에. 네, 그 몸 상태 염려 때문에 축축 떨어지다가 복권을 덴버가 잡았는데 전자랜드 비슷한 케이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레파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전자랜드가 6순위에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어요. 6의 팀이죠. 육도훈 감독님. 이제 차바위 선수가 아마 6순위였을 거고요. 아, 기억합니다. 그때 5순위가 김명진 선수였거든요.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작년에 김낙현 선수가 6순위. 굉장히 좀 잘 성장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 팀이 또 운 좋게 6순위가 걸려가지고 또 전현우를 뽑았어요. 저는 솔직히 제일 탐나요. 제일 시기해요. 어쨌든 이렇게 시기하는 선수입니다. 잘 키웠으면 좋겠고 이 선수 그러니까 뭐 지금 3명이 다 얘기하듯이 3학년 때 포유현은 진짜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올해 너무 폭락을 해가지고 이 떡락된 경기력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약간 같은 팀에 차바이 선수 있잖아요. 살도 빼고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다 고려대 선배들보다는 차바이 선수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이제 4학년 때 스탯이 뻥튀기 된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좀 많죠. 아무래도 에이스 몰아주기 하는 팀들이 좀 있어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제 프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전현 선수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잘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대표 때부터 계속 잘해왔으니까. 작년까지 국가대표 상비군도 갔어요. 그리고 3라운드에 뽑힌 권성진 선수는 이 선수는 저는 제2의 정병국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선수인데 올해 워낙 그 강제 앞선에서 잘해줬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앞서 말했듯이 4학년 때 스탯이 뻥튀기 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가지고 3학년 때까지는 그저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워낙 수비와 공격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줘서 저는 뽑힐 것 같았는데 순위가 조금 생각보다 낮았어요. 두 선수 다 어떻게 보면 전자랜드에도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 네 팀 남았습니다. 삼성은 상명대 센터 김한수 선수와 중앙대를 휴학한 일반인 강바혜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픽에 뽑을 수 있는 최선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은. 여기가 제일 잘 뽑았어요. 김한솔이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삼성에 워낙 지금 센터가 없기 때문에 김준일이 오기 전까지 어쨌든 빨리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신인왕을 후보를 딱 2명 생각했거든요. 김한솔 아니면 변준영. 지금 프로에서 가장 많이 뛸 수 있는 선수가 딱 2명. 김국찬. 김국찬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된다던데요? 작년에 안 뛰어가지고 된대요. 왜?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 연도에만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박하에서 된대요. 그럼 되겠네. 얘가 KBL 쪽에서 잠깐 연을 좀 담고 있었을 때 그걸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경기 쪽 운영팀 쪽에서는. 근데 김국찬이 된대서 저도 이상해가지고. 근데 김국찬이 된대요. 근데 요즘 스텝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선수들 못 뛰면 김국찬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김한솔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재사님? 김한솔은 뭔가 프로에서 통하려면 오세근처럼 진짜 다 잘해서 완전 씹어먹던지 아니면 하나라도 잘하든지 약간 올스타 감별사 주태수 뭐 송창만 이런 것처럼 하나라도 잘하든지 이게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이라서 그리고 용병 키 제한이 있으니까 기회는 부여받을 것 같아요. 쏠쏠하게 몇 경기 활약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신장 제한 풀리고 하면 본인이 슛에 대해서 좀 더 가다듬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모로 2002, 2003
드래프트에 뽑혔던 2라운드에 뽑혔죠. 당시 신이왕이었던 이현호 선수가 좀 생각이 나요. 저는 이번 선수를 보면은 좀 키 큰 이현호 같은 느낌인데 당시 이현호 선수가 슛이 없었거든요. 초기에는 그때 스탯이 한 2득 평균 3득점에 4리바운드로 신인왕을 탔었는데 그보다 리바운드를 좀 더 잡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리고 3라운드에 뽑힌 강바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아시안 게임 몽골 국가대표팀 상대로 좀 많이 알려진 선수죠. 당시 한국전에 15득점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트라이아웃 때 조한진 선수가 떡상을 했다면은 강바엘 선수는 떡락을 해가지고 3라운드까지 밀렸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은데 이 선수가 한국 농구의 적응에 대해서 의무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제 삼성 상황이면 근데 뭐라도 더 계속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선수 다 이번 시즌 내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KCC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KCC는 당국대 가드 권시현 그리고 3라운드에는 여기에는 잘못 적혀 있네요. 명지대 가드 임정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권시현 선수는 아까 전에 실파커님이 4학년 때 스탯이 뻥튀기 된 선수라고 늘 몇 명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권시현 선수는 2학년 때부터 스탯은 일정했거든요. 근데 올해 좀 중요한 시기 때 대학 리그의 좀 탑급 수비수들한테 많이 막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더 강력한 프로 레벨이 오면은 얘의 득점들이 좀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감독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8강에서 올해 상명대 정진욱 선수한테 수비를 당했는데 평균 득점의 한 절반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게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권시현 선수를 봤을 때 이 선수가 작년까지는 이제 전태영 선수랑 하도현 선수한테 몰리는 수비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시현 선수가 제대로 된 수비를 못 만나서 그 스탯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이 선수 역시 리딩이 안 돼요. 그렇죠. 듀오가 돼요. 윤원상 선수가 있어서 그나마 잘 된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당국대의 코어는 윤원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리딩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원정훈까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권시현 선수가 물론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원정훈 선수랑 윤원상 선수가 동시에 뛰면 3번을 보거나 이제 박재민 선수까지 뛰면 4번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큰 선수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제가 그때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프로하고 연습 경기를 할 때 이제 슛 타이밍이 읽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상백배에서 보면 뭐 변준영이나 전현우나 뭐 박정현 이런 코어 선수들에 비해서 화력도가 상당히 좀 낮더라고요. 거의 좀 출장 시간이 좀 적었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선수는 분명하게 약체팀 에이스다. 그런 게 좀 드러났어요. 가슴 아프네요. 하필 또 KCC로 가가지고 너무 선수진이 두터워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KCC는 또 D리그 팀이 있어가지고 또 본인한테는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오그먼이 있다면 그래도 가능성 보여주면 몇 경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온다면 그분이 네. 그렇게 당국대 때처럼 많은 슛을 던진다면 어디서 주접이나 나올 것 같아서 수비부터 해라 얘기가 나오겠죠. 네, 권시현 선수가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긴 184에 192 정도 되는 윙스팬에서 나오는 스틸 능력이 굉장히 또 좋아요. 악착 같은 수비 능력도. 만약에 그 감독님께서 새로 바뀌시면 조성민 선수처럼 키울 수도 있어요. 제2의 조성민. 조성민 선수도 1년 차에는 수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좋겠고 임정원 선수는 조성원 감독 밑에서 올해 어떻게 보면은 조성원 감독의 히트 상품 중 하나인데 3점 던지는 오픈 찬스에서 3점 던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 밖에는 솔직히 갖고 닦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기를. 옛날에 KT에서 잠깐 뛰었던 강원 선수가 생각나는 선수예요. 진짜 불꽃처럼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고 두 팀 남았습니다. 원주 삼성님의 팀이죠? 그렇죠. 네, 원주 DB. 원주 DB는 건국대 센터 서현석 선수와 당국대 가드 원정훈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게 DB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기대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큰 뭐 실망도 없이 계속 봤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전현우 미끄러질 때
살짝 기대했죠. 살짝 약간의 희망 고문 오지 않을까? 막 이게 세 단계만 더 갔으면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근데 서현석 선수는 DB 온 게 진짜 이번 시즌에 DB 온 게 가장 본인 인생에 큰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한정원이랑 유성호만 제끼면 되거든요. 어차피 DB 포스터 써야 되니까 수비형 빅맨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명도 못 제끼면 어떤 팀에 가든지 절대 주전으로 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만 더 노력하면 그분을 뭐 이정재, 박철호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정재 그분이죠. 이정재 그분 네. 맞아요. 김면민을 롤 모델 삼아서 디펜스 좀 신경 쓰면 충분히 10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주중에 백수여가지고 디리 경기를 봤습니다. 잠깐. 저도 봤어요. 네, 어쩌다 봤습니다. DB하고 아마 SK 경기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 원종훈 선수하고 서현수 선수가 다 나왔는데 서현수 선수가 확실히 그 대학 때 장기였던 리바운드 같은 면에서 꾸준히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짧은 시간 내에 파울을 너무 많이 정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프로에 나와도 지금 파울 관리가 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6점 넣고 4리바 했는데 본인이 마음껏 뛸 수 없는 게 무릎을 조금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신경이 쓰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진짜 이악 물고 뛰어야지 용병 신장 제한 풀리고 선수들 다시 돌아오면 절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김현민 선수의 대학 시절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 김현민 선수의 대학 시절은 요것보다 한 1.5배 더 잘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는 거의 뭐 속공 트레일러, 풋백 득점, RA존에서 한 발짝 물러선 거리에서 뭐 백보드, 뱅크슛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리바운드부터만 잘 해주면은 지금 DBA 그나마 좀 전력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원종훈 선수는 뭐 당국 대표가 됩니다. 패스 센스가 좋은데 이 선수를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확실한 카드긴 한데 그렇다고 뭐 클러치 상황에 맞을 것도 아니고 신장도 너무 작고 득점을 10점도 못 넣었거든요. 서현석 선수가 평균 득점이 11.9점인데 리바운드도 11개 9.9개 9.9개인데 이 선수는 대학 리그에서도 10점도 못 넣어서 그리고 약팀이니까 기회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대학교 때 뭐 했나 약간 변호를 하자면은 이 선수는 원래 1학년 때가 가장 전성기였는데 그 뒤로 권시현 선수, 전태영 선수, 윤원상 선수, 박재민 선수 가드에 좀 유망한 선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슛 던질 타이밍이 포지션이 좀 없긴 했어요. 어시스트 수치는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장기를 잘 발휘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팀 남았습니다. SK는 명지대 가드 잠깐만 시레파커님 얘기는 안 들어갔네요. 저는 근데 SK랑 연관지어서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SK는 명지대 가드 우동현과 바로 이어서 고려대 가드 장태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관지어서 얘기하자면 DB는 우동현을 먼저 뽑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동현 선수가 서현석 선수보다 평가가 조금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동현 선수를 먼저 뽑았으면 SK는 어차피 서현석을 안 뽑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좀 빅맨이나 포워드 같이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장태빈 원종을 뽑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동현과 서현석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약간 저는 그 판단이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DB가 우동현과 서현석 사이에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서현석을 선택했죠. 이상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가드는 허웅도 있고 돌아올 거고 그래서 차라리 확실한 빅맨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현석 뽑지 않았나. 저도 우동현 선수는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이거든요. 이 선수가 픽게임이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D리그 신인들이 3경기밖에 안 뛰었긴 했는데 지금 뛰었던 신인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SK와 DB와의 경기에 3점슛 2개 포함해서 12득점을 넣었거든요. 자기 장기인 3점을 빨리 보여줬는데 좀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우동현이 4학년 때 떡상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평가가. 이 선수를 좀 알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우동현 53점 검색하시면은 좀 센세이셔널 경기 하나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이 좀 작은 게 좀 아쉽긴 한데 모든 걸 가질 수 없죠. 리틀 김씨래요.
이거 고평가인데? 이현민 전성기 때 정도 되면 성공한 거라고. 이현민도 신인왕 출신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장태민 선수는 대학 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력은 높아요,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만약에 잘했으면은 장태빈이 아마 로터리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올해 좀 고대에서 주전으로 많이 나왔긴 했는데 기회만큼 잘 못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연대랑 하면은 앞선에 키가 돼야 되니까 김진영을 1번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챔피언 결정 때도 망했잖아요. 아니 1번에 그때 지금은 김영진을 썼잖아요. 쏘리. 네. 미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김진영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김진영과 전현우를. 그러다 보니까 전현우도 망했고 장태빈은 기회를 못 받아서 망한 거예요. 이런 실링이 큰 선수였는데 사실 송도고 시절 때 박준영과 장태빈의 콤비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는 재물포고의 변준영, 유현준 그리고 송도고의 박준영, 장태빈 그런 라이벌리가 있었는데 좀 평가가 좀 극명하게 갈려지게 됐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뭐 기대하는 선수, 그러니까 뭐 승리팀 기대하는 본인이 가장 기대하는 신인 좀 뭐 스틸필 것 같은 신인 한 명씩만 뽑아보고 그럼 신인 드래프트를 좀 끝내볼까요? 이야기는? 저는 당연히 전현우 하고 SK 우동인 이 스틸픽 기대되는 선수. 저는 스틸픽은 전현우. 그냥 기대되는 선수는 우동현. 난 이런 유형의 타입이 프로에서는 먹힐지 안 먹힐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김실애 선수 제가 대학 시절에 제일 많이 봤으니까 김실애 선수 대학 시절을 보고 제가 김실애 선수 팬이 됐으니까 네. 둘이 비교를 하자면 팀을 완전히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김실애 선수가 훨씬 위에요. 근데 단순 득점력만 봤을 때는 우동현 선수가 위인 것 같아요. 그때로 봤을 때. 네, 그럼 원주산성님은? 저는 여기 선수들 중에 변준영 선수랑 나머지 선수들 간극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티어 차이가? 솔직히. 네. 그래서 변준영이 제일 기대되고 KGC에서도 롤을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김승기 감독 스타일은 한희원 선수도 2픽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 이 정도 선수들이 지원했으면 채용 공고 내리고 다시 채용 공고 올리거든요. 사실 본인이 1라운드라고 해서 진짜 자만하지 말고 대학 때는 생각하는 대로 다른 선수들만큼 훈련했다면 프로 가서 진짜 잘하는 선배들 보면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팬들도 신인을 보면서 기대하고 그래서 경기장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는 변준영. 네. 1순위 박준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최악의 세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들을 21명의 선수가 모두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인 드래프트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금 또 1부의 그 다음 이야기는 저희 국가대표팀 이야기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 또 1시간 20분 거의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저희가 녹음 시작한 지.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치코의 부산 2연전. 레바논전은 끝났고 오늘 아마 지금쯤 오늘 4시인가 2시에 지금 오늘 요르단전이 있을 텐데 일단 레바논전 이야기를 해보고 요르단전은 다음 화쯤에 좀 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레바논전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네, 안 보셨고요. 저는 이제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퇴근하고 봤는데 일단 문재인과 김정은의 역사적인 만남만큼 마족과 마족교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라거나 선수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전반에 김상식 감독이 뭐 라거나 막는 마족한테 스크린을 걸어서 뭐 매치업 바꿔준다든지 외곽에서부터 마족 끌어내서 공격한다든지 이런 전술적 대응 빨리 하지 않았으면 진짜 묻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전반은 실컷 보다가 후반에 치킨 먹으면서 봤거든요. 전반에는 정말 약간 그 아시안 게임에 그런 변비 농구가 재현됐다가
후반 되면서 본인 한국의 장기죠. 어떻게 보면 앞선의 그런 에너지 넘치는 압박과 활동량으로 레바논이 체력이 딱 떨 때 시점에 팍 치고 나간 게 그런 좀 승리 요인인 것 같은데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이 전반을 버리듯이 대한민국 전반을 버리고 후반에 올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에만 27점 넣었다가 후반에 거의 한 58점 넣었거든요. 대단한 스코어입니다. 가드들도 전반에는 마족이 워낙 이승현 슛 블록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발도 빨라가지고 쫓아가서 블록하고 이래서 못 들어갔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외곽 공격만 하다 보니까 뻑뻑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김상식 감독이 전술을 빨리 잘 바꾼 것 같고 결정적인 순간은 이대성의 그 들깨 수비 진짜 본인도 못하다가 벤치를 보니까 유지학 감독이 자기 보면서 레이저를 쏘고 있었다고 정신 차리고 했다고 하는데 진짜 선수를 압박해서 들깨 수비해서 공을 빼내고 거기서 속공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족 선수 끌어내서 자꾸 공격하니까 마족 다리 풀리고 그러면서 인사이드 공격 살아나고 좋은 흐름이 이뤄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대성 선수 수비 장면이 그 하프라인에서 압박을 하다가 공을 뺏어가지고 그거를 슬라이딩해서 잡은 다음에 패스를 해가지고 이제 코너에 있는 이정현 선수가 쐐기포를 넣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진짜. 이대성 선수가 그리고 적시적소에 3점슛 2,000개 1,000개 연습한다고 하는데 3점슛 3개 던져서 3개 다 넣었거든요. 진짜 던지면은 자석처럼 착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성 선수가 분위기를 완전 바꿔버리지 않았나. 거의 경기 MVP라고 할 정도로. 이게 LA 클리퍼스의 루 윌리엄스라고 벤치에서 나와서 엄청난 활동량과 득점력으로 팀을 이끈 선수가 있는데 거의 그 정도 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테오도시치가 되고 싶대요. 롤 모델은 다 다르니까. 네. 어쨌든 패싱 센스도 좋았어요. 그 다치고 들어가가지고 라거나 선수한테 살짝 빼주는거나 속공 상황 때 그 노력 패스로 살짝 그 빼주고 라거나 선수 슬램덩크로 연결하는 장면은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재 감독 때에 비해서 좀 전술적인 유연함을 좀 잘 가져갈 수 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후반전에도 라거나 이용해서 전술 하나 김상식 감독이 지시했거든요. 라거나한테 픽 서주고 이제 라거나한테 공 투입해서 김선영이 돌아 들어가서 3점 던지다. 근데 그게 그대로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그거 보면서 김상식 감독이 실제로 경기를 잘 보고 통할 수 있는 전술을 잘 갖다 쓰는구나. 좀 유연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작전 타임을 보고 봤는데 그 정확하게 이제 위크 사이드에 라거나 선수가 있다가 스트롱 사이드로 와가지고 볼을 잡는 사이에 반대쪽에서 다운 스크린을 걸어가지고 김선영 선수한테 순간적인 오픈샷을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NBA 2K라는 것 같았어요. 제 자랑. 네, 이거 제가 경기를 못 봐서 그런데 네네. 김종규 선수가 나왔나요? 거의 안 나.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체력 세이브? 유지학 감독도 2쿼터에 밀릴 때 라거나랑 오색은 오래 안 쓰고 김종규랑 이승현 쓴 게 하나의 도박이었는데 그 덕분에 라거나 오색은 체력 세이브가 돼서 후반전에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수 교체도 적절하게 해준 것 같아서 아시안게임 때에 비해서 그 전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주전급으로 쓸 수 있는 센터가 더 온 게 당했던 것 같아요. 김종규 라거나를 같이 썼으면 문제가 컸을 텐데 그 조합을 또 잘 맞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김종규 선수가 아마 신인 때 마족 선수가 KCC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때 보면 마족 선수를 김종규 선수가 압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마족이 그때보단 많이 늘었더라고요. 디펜스가. 김종규도 많이 늘었어요. 김종규는 다쳤잖아요. 근데 중간에. 약간 그래서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근데 마족이 체력은 안 늘었더라고요. 후반 되니까 다리가 풀렸어요. 네. 그래서 전반 때는 이승현 선수가 사이드에서 던지는 미들슛 바로 쫓아가서 거의 배구공 스파이크 찍듯이 블록했거든요. 마족 선수가. 왜 언제 거기로 왔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팔도 길어가지고. 근데 후반전에는 이승현 선수가 계속 사이드에서 똑같이 미들 던지는데 못 따라가도 발로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리가 빨리 풀렸구나 약간요. 이란 같은 팀이었으면은 거기가 좀 앞선 전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한국을 상대할 때마다 맨날 스위치로 하다드리 빼고 다 스위치로 막았을 텐데 레바논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선수층이 좀 좁다 보니까 전반에 좀 버닝을 하고 후반전에는 버로우를 찼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기분 좋게 부산전을 이겼는데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날 관중이 2,000명이 안 됐어요. 홍보가 너무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면 요즘에 잠실도 900명 온다는데 갑자기 눈물이 아파가네요. 많이 온 거죠. 많이 온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대한농구협회 한번 까고 갑시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걸 주관하는 단체가 너무 그러니까 서울이 안 하고 부산에서 하면은 지방에서 간만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하는 거니까 많이 보러 오겠지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홍보를 안 했어요. 아직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얘기하고 있는 거 보고 그거는 프로농구에서 아직까지 마지막 승부를 OST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차라리 인천에서 했으면 죄송해요. 차라리 인천에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인천 3사쯤에서. 저희가 국가대표 인기가 살짝 올라갔을 때가 콜든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예선 때 3점 많이 던지고 그리고 뉴질랜드 격파하고 이럴 때 인천에 진짜 사람들 많이 왔거든요. 홈경기 했을 때. 근데 그때 허재 감독이 아들 그렇게 뽑고 용병 신자는 제한 그렇게 해버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이게 한번 떡락한 게 지금 다시 상상하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어제 배구를 보러 갔는데 좀 시간이 생겨가지고 장충에서 해서 장충이 총 4,000석인데 어제가 그러니까 약간의 좌석을 빼고 3,800석이 매진됐더라고요. 서서 봤어요 배구를. 거기는 그렇게 좀 홍보나 그런 게 한 10년 동안 탄탄히 돼가지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다 한 번에 더 붙이자면은 거기도 배구협회가 뭐 국가대표팀 경기를 자신 있게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협회의 노력이 너무 같은 나라에서 있는 단체인데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KBL한테 돈 달라고 하고 요건 또 KBL이 먹더라고요. 좀 씁쓸합니다. 뭐 두 단체가 뭐 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오늘이 요르단전이 있습니다. 요르단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경기를 이기면은 사실상 농구 월드컵 진출이 2회 연속 진출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여기 적혀놨는데 내년 2월 22일과 25일에 시리아와 레바논이 중동 원정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때는 프로 선수들 굳이 안 보내도 돼요. 대학과 상무 선수들만 2군으로 출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때라서 오늘 이겨놓고 그냥 2월에는 테스트장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요르단전의 변수라고 하면은 다터커 선수가 대신 좀 다른 기아 선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뉴스에서 나왔듯이 지금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터커 선수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경기에서 다터커가 파울 트러블에 좀 빨리 걸려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경기는 디펜스는 좀 잘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는 중동 팀들이 막 4명, 5명 막 사실상 미국 선수 쓰고 이래서 좀 치고 올라오고 강력해 보였는데 이제 기아 선수 제한이 엄격하게 들어가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전력이 강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옛날 랍심 라이트 이렇게 있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양동근은 제어가 안 됐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장이 좀 높아지니까 한국식 깡패 농구가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활동량 높은. 제가 봤을 때는 다터커 선수가 나와도 양희종 선수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양희종 이대성으로 돌려 막으면은 맞아요. 무난히 또 오늘은 크게 문제 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물론 방심은 없어야 되겠지만 요르단 가서도 기분 좋게 이겼거든요. 오늘까지 이기고 부상당한 선수 없이 잘 진출을 확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2월쯤 되면은 그때 프로농구 순위 경쟁이 한창이어가지고 맞아요. 뭐 선수들 체력도 다 빠지고 몸 상태도 안 좋을 때니까 그때는 좀 대학 부대에 좀 좋은 시인들이 많거든요. 연세대 이정현 선수 같이. 아니 근데 그때는 대학 선수들도 쉬다 와가지고 애들 몸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상무를 뛰게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승현, 김준일, 임동섭, 허웅 다 전역해요. 큰일 났네. 두경민이잖아요. 두경민 MVP.
큰일 났네. 어떡하지? 갑자기 그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센터 이대원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었네요. 대학의 3대 센터 있잖아요. 이은수, 박정현, 김경원 다 나와야 되겠는데. 뛰키면 되지 않을까. 여준석도 콜업해야 되지 않을까. 이현준까지. 좋네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될 거면은 그냥 고교까지 유망주를 다 끌어와가지고 육출 한번 해보죠. 누가 국제용인지 감별해보는 것도. 양재민도 데려와 보고 싹 다 끌고 와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가대표팀 이야기 더 할 거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좀 1부를 마감해보고 좀 길었습니다. 저희가 좀 정신없이 1시간 반 정도 녹음을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저희 2부 순서인 프로농구 휴식기 그리고 전창진 감독의 복귀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